야채식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치기입니다. 오늘은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1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총 13일이 지냈고요. 예비식 3일, 본단식 10일째 되는 날. 날짜가 여러분들은 이제 평상시 일정을 보냈지만 저는 이제 단식 기간 중이라 10일째 되는 날, 본단식 10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심 저녁 때 죽하고 된장국을 이제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먹는 것에는 큰 그리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먹는 재미가 솔솔 하잖아요. 예, 이제 아주 된장국 냄새에도 맡고 싶고 먹고도 싶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5일 소변의 염분 농도 1.0. 예, 이제 0.9 정도 하면 되는데 0.8, 0.9, 1.0 큰 이제 문제는 없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오랫동안 저염식 싱겁게 먹으라를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 지금은 약간 1.0도 만족합니다. 소변의 염분 농도 잘 맞추고 있고, 단식 기간 중에 이제 생강차를 이제 마시는데, 생강차를 먹는 이유는 생강차 속에는 진저롤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있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 기간 중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니까 이 생강차를 먹여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아랫배가 냉하신 분들은 더 이제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으니까 생강차를 수시로 드셔가지고 우리 몸의 따뜻함을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생강차는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먹어도 아주 좋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감기 예방이나 또 이제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 심할 때 아주 생강차를 좀 연하게 끓여서 드시면 입덧도 이제 금방 좀 사그라들고,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제나 이제 항암 중에 이제 구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때 이 생강차를 먹으면 그 구토 있는 증상들이 아주 이제 누그러집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제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단식 중에는 생강차를 수시로 드셔가지고 우리 몸의 따뜻함을 유지해 주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는 이유는 단식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을 태워서 우리 혈액을 맑게 하고 약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대청소하신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지방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중성 지방들을 태울 때 특히 이제 동물성 지방 중에서는 아주 잘 태워지지 않는 것이 소고기의 기름이 잘 태워지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강차 속에는 소고기의 기름을 태울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배출시켜서 그 소고기의 기름까지도 아주 이제 태워서 없애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으니까 생강차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드셔주시고, 감잎차도 꼭 잊지 마시고 드셔주시고, 사과당근 주스는 당연하겠죠. 특히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것은 이제 과잉돼서 넘쳐나고 이제 모자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잉돼도 문제고 또 모자라도 문제인데, 과잉된 것은 이제 넘쳐난다 할지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 분해가 안 되니까 이 사과당근 주스 속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이제 합리적인 아주 적절한 내용물로 녹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먹으면 평소 때 모자랐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 단식 기간 중에 충분하게 우리가 흡수시켜 가지고 보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과당근 주스를 꼭 드시고 하시다가 배가 고프면 중간에 사과당근 주스를 한 잔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너무 배고프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액도 충분히 드셔주시고 생강차도 넉넉하게 드셔주시고
감리차도 드셔주시고, 예, 사과당은 주스도 드셔주시고, 너무 배고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일정한 쓰레기나 대청소는 충분하게 일어날 것이니까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름 정도, 뭐 20일 정도 단식을 하는 이유는 뭐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 뭐 내가 살을 빼겠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외에 우리가 얻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타 10피, 뭐 일석 10조 이상의, 일석 30조 이상의 우리 효과를 노리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소 때 저의 체중은 제 키 대비해서 이미 옛날에 75kg 정도에서 65kg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15년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다이어트는 필요가 없는데, 그 외에 내 몸속에 있는 피를 정화시키고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서 다른 어떤 것과 싸우는 내 몸의 힘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저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대를 이제 접어들면 뭐 가벼운 질환보다는 이제 무거운 질환들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의사분으로부터 당신 암입니다,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고 이제 마음에 큰 부담도 가지게 되죠. 얼마 전에 이제 80대 드신 할머니, 초반에 할머니 한 분이 방광암에 걸리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0대가 돼도 암이라는 그 병원 측으로부터 듣는 그 어떤 메시지, 충격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은 우리가 늘 이제 살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단식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의 체온을 올려서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이제 한 단계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좀 덜 갖게 되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걸리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생활적인 생활 습관의 식습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체온의 문제, 흡연의 문제, 또 이제 스트레스의 문제, 또 유전의 문제,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이제 산적해서 특정한 어떤 것이 암을 유발한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범주 안에서 암이 만들어진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생활 환경적인 또 식습관의 문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채나 로컬 푸드나 이런 이제 류의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그 붉은 고기, 육식류의 서구화된 식습관에 젖어 있는 분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것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 뭐 먹는 습관적인 이제 어떤 식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암이 이제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적인 요인, 식습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단식, 그 다음에
푸른 야채를 많이 먹는 생야채 조류의 식습관을 여러분 바꾸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제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제 단식을 저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생채식을 또 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암에 대해서 뭐 치료 방법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의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암이 좋아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항암제 하면 표적 치료제가 있어 가지고 정상 세포하고 다른 세포를 세포에 반응을 해 가지고 그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도 이제 나와 있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뭐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또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암 세포만 태워서 없애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이제 치료의 방법들이 나와 있음에도 암 환자 수는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상가집에 가면 뭐 3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2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으로 사망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들릴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암에 걸릴 이제 위험성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미리 암에 걸리기 전 단계, 그 전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특히 이제 암이 아주 극초기가 아니면 좋은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재발하는 빈도가 약 60에서 70%가 암이 재발한다 하니까, 또 재발하면 어떻게 얼마나 또 충격이 마음이 상심되고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내가 뭐 잘 수술 받았다, 뭐 나는 나았다,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암이 걸리기 어려운 우리 몸의 상태를 평소 때 유지한다면 그것이 가장 뭐 지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것의 이제 방법이 저희가 하는 이 주스 단식, 그리고 이제 생야채식을 주된 식사로 하는 야채 식사,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 암이 습하고 차가운 곳에 이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NK 세포, 대식 세포나 내추럴 킬러, NK 세포하는 자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있는 면역이 활성돼서 암 세포와 싸우게 하고, 그것이 이제 암 세포를 이기게 하는, 뭐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약 3,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암 세포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면역력, 내추럴 킬러라든지 대식 세포의 활동이 왕성해 가지고 암에 이제 그런 활동성이 저하되니까 암으로 이제 발전하지 이제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평소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서 암의 어떤 유발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좋고 현명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봄에 암탉이 이제 달걀을 품는데 보통 21일이면 달걀을 품어서 21일이면 이제 부화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암탉들이 달걀을 품고 21일 동안 거의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잠깐 뭐 달걀에 앉아 있고 또 먹다가 앉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거의 하루 24시간 내 그 달걀 위에 그 달걀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식이겠죠. 근데 그 닭들을 자세히 이제 관찰해 보면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마시는 동 마는 동 하고 올라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닭장에 얼마 전에 암탉이 달걀을 품었는데, 저는 이제 암탉이 많기 때문에 달걀을 낳는 이제 바구니가 몇 개가 있는데, 암탉이 이제 자기가 달걀을 품어가지고 한 8개를 이제 그 품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건데, 이 암탉이 한 4일이나 5일 앉아 있다가
훌쩍 내려가고 옆에 바구니 이제 달걀, 닭들이 놓는 달걀, 새 달걀이 다 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옮겨 놓잖아요. 우리가 매일 이제 닭을 지켜보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이제 닭 먹이도 주고 이제 방사로 하니까 다시 들여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옮겨 놓으면 이게 이제 이미 열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달걀 부화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이제 품게 하면서 이제 닭장을 옮겨서 하는데, 암탉이 그 21일 만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 부화가 될 건데 약 30일 정도 품어야 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약 20일 넘어서면 달걀을 이제 닭을 덜어보면 가볍거든요. 이게 던지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처럼 이게 뭐 닭인지 날아다니는 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닭은 억척스럽게 그 달걀을 품고 부화시키는 그 일에 전념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20일 굶은 그 닭의 그 깃털을 이렇게 들쳐보면 그 피부가 펄겋게 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이제 먹이를 못 먹으니까 그 닭 속에 돌아 있는 그 혈류의 어떤 것들이 먹이를 찾아다니게 막 불이 나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세 혈관이 북뒤 붉어 가지고 체온이 아주 막 달걀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달걀의 온도, 그 닭 몸속의 온도가 이빨이 이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빨이가 무슨 말인지 최대한 뭐 올라와 있다, 이제 그렇게 경상도 말로 이빨이 그렇게 합니다. 이빨이 예, 올라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빨이 올려서 달걀을 부화시키고 있다,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이제 미련한 닭들도 조물주가 준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들 스스로 이제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대가 이어지듯이, 저도 이제 요 단식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맑게 하고 체온을 올리고, 또 로컬 푸드나 생야채식을 통해 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NK세포, 내추럴 킬러하는 내 몸 스스로 면역력, 방어력을 올려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식의 기간들이 저는 아주 소중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지만 뭐 밥을 매끼 먹는 것보다는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특별한 기간에 시간을 내서 저는 이 일에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일반 식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제 뭐 짜고 맵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겠지만, 된장국부터 속을 부드럽게 하는 음식으로부터 해서 점점 정상적인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